2년 전 최혜석 대표 코치의 주제로 열렸던 스타 코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리유니언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이 세길만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코칭을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코칭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코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꼭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아주 멋있는 데네. 아, 기가 막힌 데 아주 좋은 데 계시네. 아, 참.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박수 한번 합시다. 영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십니다. 오랜만. 번덕TV입니다. 오늘 스타 코칭 조금 이른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코치님들 네 분이 지금 모셨는데요. 아마 그 코칭 그 사례 발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호스트로서. 저는 멘탈 코치 이영실이고요. 멘탈을 관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멘탈이라는 것은 자기가 분명한 좀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모습을 또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건강한 멘탈인데요. 저는 이렇게 코치로서 질문해드리고 경청하고 피드백해드리면서 그런 상태와 상황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멘탈 코칭 컴퍼니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건강한 멘탈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스타 코칭 이론 같기도 하고 이른을 이렇게 하니까 스타 코칭 이론. 조금 이른 송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난 게 2022년 1월이었다라는 사실에 날마다 놀라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우리가 만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고작 2년하고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의 시간은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오늘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있잖아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말 10년 그 이상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친구, 그 어떤 지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진하고 가까워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024년을 이렇게 조금 일찍 마무리하면서 아주 또 우리 벌써 마무리. 핵심 멤버만 또 모였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네, 자칭 타칭 핵심 멤버만 모였는데, 우리 권 회장님 원주에서 오시고, 또 우리 변 교수님 순천에서 오시고, 우리 송 코치님 광명에서 오시고, 우리 백 대표님, 백 코치님은 또 오늘 박사과정 이렇게 면접 잘 보시고 세종에서 왔어요. 네, 세종에서 합격한 줄 믿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합격하죠. 그리고 오늘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저에게는 이곳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이 공식적으로 이 사무실에서는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애정하는 분들이랑 마지막 워크숍을 하는 게 눈물 찔끔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준비한 거 발표해보고, 그러면서 서로의 또 이야기도 나누고 2024년 잘 정리하고 정말 멋진 2025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스트인 이영실 코치님께서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각 코치님별로 코칭 사례, 그리고 또 뭐 자기 근황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코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확실성에 맞서는 힘, 멘탈 코치잖아요. 멘탈로 이루는 성공.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멘탈 잘 지키시니까 또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날짜잖아요. 2024년 11월 23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있는 일도 있을 거고, 학업도 있으실 거고, 가정 환경도 있을 거고,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 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멘탈의 출발점이거든요. 좋은 건강한 멘탈을 만들 때는 나의 현재 상황을 안다예요. 저에게 누군가가 멘탈이 뭐예요? 멘탈 코치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안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해주셔야죠. 알아. 나오라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 그건 멘붕 상태인 거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면 일단 50%는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는 요즘 어떤 상황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내년 11월 23일에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내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잠깐 한 분씩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 우리 백코치님은 이미 입학해서 박사 공부 막 빡세게 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 또 송코치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브랜드 연구소가 사업자 등록을 일단 냈을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 코칭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막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해야지 그게 최고로 좋은 코칭이잖아요. 그렇다면 짧게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백코치님은 2025년 11월 23일 어디에서 뭘 하고 있으신가요?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붙었다 가정하에 아까 24년하고 오늘 딱 이 날짜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드는 단어가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단어가 딱 생각났어요. 역사가 시작되었다. 네, 새로운 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 다 길게 듣고 싶지만 그건 우리 이제 2차에 가서 고깃집에서 듣기로 할게요. 우리 손코치님 2025년 11월 23일 어디에서 뭐 하고 있으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떠오른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능하다! 아니, 이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가능할까? 이 질문이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자! 꽃다발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 가족 상담을 하고 네. 있는 모습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와, 좋습니다. 우리 변 코치님, 변 교수님. 2025년 11월 23일은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막 일어나서 에너지를 보충한 상태에서 저녁장을 차리고 있는 와이프에서 뒤에서 또 꽃게 하나 주고 백허그. 저녁 반찬 뭐 준비했니? 맛없으면 한 대 알고 맞는다 있지 않을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좋은 일상.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 회장님. 저는 특별한 거 없고, 어디 가서 한 100명 정도의 그 오디언스 앞에서 유튜브 만드는 법을 강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로 제가 있는 지금 이 센터는 클로즈 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세미나도 열고 코칭도 하고 너무 바쁘지만 그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작년에 이 시간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 작년에 2024년도에 권 회장님, 백 대표님, 송 코치님, 변 교수님이랑 우리 사무실 마무리 클로즈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나는 그때 알았지롱 하고 회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자 한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나는 내일부터 당장 뭘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저를 소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멘탈 코치고요. 닉네임이 덤덤이에요. 이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들려드리기로 할 거고요. 저는 멘탈 코칭을 연구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이렇게 코칭 인증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코칭 심리학 가르치고 있고 이전에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은 영명미 국가대표 컬링팀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만 무려 메달을 6개 땄던 유서연 선수 이렇게 코칭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뭐 SK 와이번즈, LG 트윈즈, 하나 이글즈 스포츠 구단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코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코칭을 했었던 장면들이고요. 사진들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강철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과자를 쿠쿠다스를 준비할까 하고 집었다 놨다 했는데 안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유리 멘탈을 흔히 또 쿠쿠다스 멘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시나요? 과자 이렇게 뜯을 때 바사삭.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산 거예요. 잘 뜯어지거든요. 요즘은 바사삭 안 하고. 그래서 유리 멘탈이다, 두부 멘탈이다, 뭐 멘탈 털렸다, 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철 멘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강철 멘탈이다. 도리도리. 나 유리 멘탈이다. 시소 같아. 아, 시소 같다. 사실은 딩동댕동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며칠이라고 했어요? 2024년 11월 23일. 뭐 심리학적으로는 과거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우리 다 오래 산 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우리 아까 손코치님도 힘들었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멘탈이 정말 털렸던 야 내가 진짜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랬던 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돌아보면 야, 나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이겨낼 수가 있지? 야, 나 정말 강철 멘탈인가 봐. 이런 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유리 멘탈이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아까 멘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했잖아요. 몸이 안 좋았는지 관계가 안 좋았는지 뭐 일이 좀 복잡하게 꼬였는지 누군가가 나를 좀 배신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렸는지 그런 상황을 알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강철 멘탈이었던 나도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도 있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있고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재정적으로 또는 뭐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이겨냈는지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멘탈 관리는 아주 쉽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게 되면 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또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멘탈이 흔들렸어, 멘탈이 털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때 지금 내가 당장 뭐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지? 그거를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멘탈은 뭘까요? 우리 백코치님 멘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다가 맞나요? 안다. 그건 이제 이영실의 쉬운 적이고 우리 백인혜 코치님이 생각하는 멘탈은 뭐예요? 나를 지키는 힘. 나를 지키는 힘. 그것도 되게 멋진 이야기네요. 이제 우리 변 교수님은 뭔가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기대감을 살짝 가지면서 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멘탈은 뭔가요? 네. 사람이면 가져야 될 그 거시기. 사람이면 가져야 될 그 거시기. 그 거시기가 뭘까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요.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인 강인함. 스트레스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썼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 누군가는 이거를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말도 이제 맞는 표현이고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코칭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 문제 거의 몇 년 동안 꽁꽁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단축됐어요. 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몇 달 걸렸었는데 이제 몇 시간이면 해결돼요. 이런 게 멘탈이 좋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내가 또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이럴 때는 나의 몸 상태, 마음 상태, 관계와 관련된 거, 재정적인 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코칭에서는 이 이유를 캐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바로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가 뭐지?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됐다면, 내가 준비가 됐다라는 건 나의 몸 상태, 마음 상태가 온전하면 과거를 캐묻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를 찾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그 이유를 찾는 거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뭐지? 이걸로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지? 나 심호흡 한번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좋은 음악 들을까? 나를 위한 맛있는 거 먹어볼까? 아까 명상처럼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한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멘탈을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뭐 좋은 성공을 거두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들 연수였어요. 근데 거기 어떤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셨다가 우리 학교 와서 좀 코칭 좀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탁구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전의 동문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정말 여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많이 나온 학교예요. 이 친구가, 제 안경 쓴 친구가 이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주 멋진 친구로 나오고 있어요. 권혁이라는 친구거든요. 아마 이제 2028년도 올림픽에서는 이번에 신유빈 선수가 메달 딴 것처럼 권혁 선수 이름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도 이제 유소년 중에서는 세계에서 1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있었던 그 팀이 5명, 6명 정도의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매번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메달을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하고 그런 승부의 세계인데 이 5학년, 6학년 남학생들 5명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승패를 떠나서 경기 내용에서 이긴다라는 거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요걸 요 녀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졌지만 그래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 5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남 탓하지 않고 서로 파이팅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데 이게 바로 멘탈인 거거든요. 어떻게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된 남자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다 보면 우리가 멘붕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집중해서 하는 거. 수많은 선수들이 코칭 받을 때 멘탈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해도 남 탓하지 않고 서로 파이팅 한다라는 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판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이유는 많지만 좋은 멘탈을 갖는다라는 건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코칭을 쭉 해오면서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남 탓하는 것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게 내 탓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억울한 것들, 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막 나를 탓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때 내가 이거를 조금 고쳤어야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오케이.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래, 내가 바보같이 등신같이 내가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은 것 자체는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내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나를 자꾸 질책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까 우리 여기 계신 코치님들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런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거야말로 이게 좋은 멘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저 선수들 어떻게 저렇게 90분 뭐 쉬는 뭐 타임 포함해서 막 100분 연장전 가면 120분을 어떻게 그렇게 뛰고 있지? 근데 그 선수들이 에브리데이 뭐 매일같이 그런 경기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날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골을 넣어야 돼. 한일전이니까 이겨야 돼. 이번에는 우리 팀이 이겨야 돼. 근데 보통 그 반대의 이야기의 경우 신대 축구하는 스포츠 선수들 많잖아요. 목표를 잃은 거거든요. 그러면 멘탈도 무너져서 대충대충 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분명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루고 싶은 그 목표는 나한테 얼마만큼 또 절실한가? 난 정말 얼마나 그걸 분명한 목표로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제가 이제 권 회장님 계신데 저희도 같이 거기에다 밥숟가락 얹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주 어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우리는 꼭 목표 달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청소년, 아주 애기들이 정말 이걸 핑계거리로 목표 달성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고 전 목표가 없어요. 이거는 좀 아니올시다이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 과거는 뒤에서부터 와요, 또는 왼쪽부터 와요 이랬는데 내가 태어난 시기부터 누구는 진짜 저 그런 사람 코칭하면서 딱 2명 만났거든요. 그 태어나는 병실에서의 그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것까지 기억나요 하는 사람 딱 2사람 만나고요. 네, 애기가요.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그런 사람 2명 만나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뭐 4살, 5살, 뭐 보통의 경우는 뭐 7, 8살 때부터 기억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나는 범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유치원을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학교, 또 대학원도 또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또 결혼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 가장이라는 단어는 한번 싹 빼볼게요. 저는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가 뭘 물어볼 때 가장 그런 거 뭐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인가 저게 가장인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의미 있었던 일, 뭐 행복했던 일, 그런 거는 뭐가 있었지? 우리 이따가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고요. 반면에 억울했거나 정말 이건 내가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 사람을 응징해 주겠어, 다시 바로잡고 오겠어, 뭐 그런 선택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도 이따 해보자고요. 10년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과거는 물론 이제 타임머신 누군가가 개발하면 뭐 가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바뀐 나이 말고 그냥 우리 나이를 54세인데 10년 후면은 저는 이제 64세가 되네요. 그때 모습 또 한번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 참 강의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어떤 학부모님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운동선수들 코칭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떤 경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많은 선수들이 80% 이상이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멘탈 코치이다 보니 뭐뭐 없는, 뭐뭐 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긍정 언어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후회 없는 앞에 부사 하나만 더 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선택을 해도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1%라도 그때 그래 썼을 걸, 그때 그래 썼었어야 했는데 영문법으로 하면 should have pp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껄껄껄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막 후회하는 것보다 덜 후회하는 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뭔가를 늘 선택할 때 내가 고기를 먹을까 뭐 과일을 먹을까, 오늘 이 시간 후에 고깃집을 갈까 뭐 무슨 샤브샤브 집을 갈까, 뭘 선택을 해도 우리는 후회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내가 한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덜 후회하는 거는 뭘까?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걸 돌아봤을 때 좀 덜 후회하고 행복해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요즘 뭐 흑백 요리사 하면서 막 2분 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도 이렇게 약간 균형을 잡는, 나는 지금 뭔가 내 삶과 일과 여러 가지 가치들이 뭔가에 의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면 요즘 나는 어떤가, 그 밸런스를 놨을 때 10점 만점에 나는 한 몇 점 정도로 내 삶과 일을 잘 조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또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멘탈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인데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잘 충족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 멘탈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요즘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뭐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뭐 해야 할까? 이렇게 나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려가는 게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코칭 대화 기술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여주는 좋은 방식들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걸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정말 어떻게 되고 싶은가? 세 번째,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밑줄, 당장이에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찾다 보면 또 멘붕에 빠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나 혼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지?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프 멘탈 코칭 기술을 활용해 보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에이미 커디라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어떤 그 자신감을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도 아무 일도 없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막 이렇게 머리 한번 쥐어 뜯어보세요. 예. 아무 일도 없지만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몰려들면서 사람이 막 상황이 쪼그라들어요. 반면에 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일어나서 뭐 원더우먼 자세도 좋고요. 뭐 슈퍼맨 자세도 좋습니다. 가장 자신감 있는 자세. 내가 제일 잘 나가. 호주를 하면 아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보러 가기 전에도 이제 앉아주세요. 면접을 보는 면접 지원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을 알려줘요. 어떡하지? 이러고 막 쪼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물 한 컵 뭐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나는 잘할 수 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이런 방법들로 순식간에 또 멘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n, 내가 할 수 있는 거, can't,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 그리고 자, 누구예요? 앨리스 참 좋아해요. 참 앨리스 참 좋아하는데 앨리스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저는 요새 벤치마킹 해봤어요. 내 멘탈은 내가 정한다. 내 멘탈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우리 혼잣말 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 힘든 거야. 우리 나한테 한번 해줘 보자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다. 그쵸? 해주세요. 시작. 힘들지? 그래, 힘든 거야. 괜찮아. 다 잘 거다? 다 잘 될 거다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오타 아닙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다. 오늘은 뭘 해도 된다.
운이 겁나게 좋은 날이다. 제가 이제 광주 대동고등학교 갔을 때는 저 겁나게를 허벌나게 이렇게 넣었더니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자, 원어민의 그 모습 허벌나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나는 저러다 쓰라면 좀 못했는데. 아, 그래도 저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뭐, 운이 겁나게 그거? 네. 운이 겁나게 좋은 날인데. 그 다음에 못이 중한디. 멋이 근데 중한디. 저 중한디는 확실히, 네. 불교 용어 같은데. 아, 그래요? 중 나오잖아. 아. 역시나 또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한테 다시 접목해보자고요. 멋이 중한디. 그쵸? 여러분한테는 지금 멋이 중한가요? 오늘은 뭘 해도 된다. 이왕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아까 이제 불안감 이야기 하셨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굳이 잘 안 되는 거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 거. 나는 오늘 뭘 해도 된다. 오늘 진짜 운이 겁나게 좋아요. 내 운은 오늘 여기다 다 쓸 거다. 라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한 멘탈은 이렇게 표현드려요. 우리에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 빨간 진자처럼 자꾸 우리의 삶 전체를 자꾸 흔들 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자는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나를 요즘 건들고 있는 저 빨간 진자는 뭐인가요? 저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방향을 잘 갖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신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세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게 바로 코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제가 다 발표를 했고요. 시간을 조금 더 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소감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 백코치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았거나 적용해보고 싶거나 생각나는 소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앨리스가 가장 오늘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정할 거예요. 좋습니다. 박수. 손코치님. 오늘 전체적인 먼저. 말하는 전체 한 거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아무거나 다 똑같구나. 괜찮습니다. 먼저. 네. 나는 사실 고백합니다. 앨리스 사진을 딱 나왔을 때 백설공주인 줄 알았어. 그것도 좋습니다. 역시 백설공주인 그렇습니다. 줄 알고 앨리스라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대본 난쟁이가 안 보였구나. 그래서. 음, 나는 그 맨 마지막 멘트 좋았어요. 음. 불확실성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방에서 방향성을 잃지 잃어버리는 않는 거다. 것이다. 잃지 않는 네. 것이다. 방향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먼저 하셨어요? 사람은 원래 맨 마지막 멘트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맨 마지막 네, 멘트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는 불확실성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방향타를 어떻게 잡는 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권 회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내 멘탈은 내가 정한다. 음, 전체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다들 우리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걸 잘 요약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가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강한 멘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건강한 멘탈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던 거. 네. 오늘 하여튼 오길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미숙 고객님입니다. 네, 저는 나의 코칭 영역을 주제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들을 같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시면 저는 이렇게 꿈이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예전에 싸이월드?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나이에도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벅차거나 기대감이 이렇게 충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 사다리를 오르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만 나다운 삶의 여정 자체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밸류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썼어요. 저는 사람들이 개인 고유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가치에 맞게 삶을 디자인하는 걸 돕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밸류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썼었고, 그리고 지금 나브랜드 연구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브랜드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다움을 찾는 길에 함께 동행을 해주는 나브랜드 나다움 코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공식 뭐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는 되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고, 곳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움을 찾는 길에 본질적인 이슈 해결을 돕는 가족 상담 전문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제 나다움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코칭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돌려보면서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족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자기를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원가족하고 연결되어서 어릴 때 가정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족 치료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답게 살게 하려면 그 이전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사실 해결하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걸 돕고자 가족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수련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캐릭터입니다. 제페토에서 제가 만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업무에 대한 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일들, 요것들도 많이 있지만 요거는 그렇게 한 줄로 이제 하고요. 지금 숭실대에서 가족치료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뭐 코칭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명상 관련된 수업들을 제가 이제 이수를 하면서 혹은 또 자격을 KAC랑 KPC까지는 지금 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다는 점. 이 지점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브랜드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코칭의 영역 중에 하나가 나브랜드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집단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1대1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던 이제 그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비영리에서 25년 3개월을 이제 일을 하고 근래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요. 이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입사를 할 때는 사람이 너무 좋고 일이 즐거워서 막 피가 막 끓었어요. 막 일할 때 막 피가 막 끓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혹은 일요일 저녁에 빨리 출근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끓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졌고 그걸 찾는 과정들을 하면서 이게 기관의 소명과 저의 소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단계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직원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피가 오렌지색 같으세요. 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명이 일치를 하니까요. 이 기관의 모든 일이 내 거로 이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피가 끓으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진짜 이 피가 오렌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옷도 막 오렌지색을 사고 신발도 막 오렌지색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인 컬러가 저를 또 대표하는 컬러가 오렌지가 어느 순간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관에서 쌓아온 것이 좀 무너지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외부에서 영입이 됐는데 완전히 위에 수장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 몇 명이 막 퇴사하고 이러니까 제가 직원들 편에 섰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입어지는. 근데 직원들 편에 선 것은 직원들 편을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공이랑 사명은 저한테 있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자연인 속리숙이 없구나를 제가 알아차리게 됐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피터 드러크가 한 말이 있는데, 사명은 있고 행복이 없는 삶은 순교자의 삶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를 찾는 여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누구보다 비전과 제가 사명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저가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떠오르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갑자기 그 질문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뭐였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혼란의 시기를 좀 겪으면서 저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내가 좋아했던 나의 색깔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렌지가 사실 제가 좋아하던 색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초록색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제 대표 컬러가 오렌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이때부터 제가 20년이 넘어서 다시 제가 좋아하던 색을, 초록색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다른 데서 활동할 때 예명을 써야 되는 경우 저의 예명을 초록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이 무너졌는데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일기도 쓰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회복이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불쑥 얼굴을 다시 드러낼 때가 있다. 이런 글을 썼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로마 세라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명상일기를 썼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971 명상일기, 971 데이를 쓰고 있고요. 제가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년 넘게 명상을 하고 있고, 명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곧 1000일 맞이하시겠네요. 네, 1000일.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던 것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애를 썼고, 마지막까지 진짜 직원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후폭풍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막 좌천도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후폭풍을 당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몸으로 다 데미지가 왔던 거죠. 근데 제가 몸이 아프고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스스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호하고 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저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음식하는 게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제 인생의 우선순위인데, 근데 음식을 하면 모두 사야 되고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비효율의 극치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던 제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시간이 명상의 시간 같았고요. 나를 대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나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로 의미가 변환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다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는 이런 경험들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할 때 기쁜지,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자연인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저쪽에 묻어두고 살다가, 제가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감정 카드를 보기도 하고 감정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제가 그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민낯을 많이 보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사람을 되게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사람에 대한, 왜냐면 제가 20년 넘게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노도 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사실은 제가 잘 알아차리고 감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감정 노트를 쓰고 이제 감정 카드를 통해서 저의 감정을 알아보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원래 식물을 안 키우던 사람인데 이렇게 아보카도 씨앗도 발화시켜보고요. 이게 지금 레몬 씨앗도 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키우고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저로 변화가 되었고, 집에 이게 지금 더 늘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집에 화분이 가득한 그런 집으로 저희 집이 바뀌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성공 사다리 게임이 아니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성공 사다리 게임, 나다운 삶의 게임이 뭔지를 좀 다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나를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아도 된다는 거,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게 되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더 높이, 더 빨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여기에서 되게 힘겨웠는데, 저는 성공 사다리 게임의 룰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공 사다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자꾸 저를 누군가 발로 차서 자기가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발로 차면서 자기가 빨리 올라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차린 이후에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서요, 이 성공 사다리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다리 게임 룰에 문을 닫고요, 제가 나다운 삶의 룰이 작동하는 그 문을 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 빨리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의 나다운 삶의 여정이 다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중요하다기보다 여정 자체가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이제 이쪽의 삶을 지금 현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사명이 있고 막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저를 이 되고 싶은 나에 맞추고 살았고, 그래서 되고 싶은 나는 여기 있는데 실제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맨날 어떻겠어요? 이거와 이게 일치가 안 일어나니까 스스로를 되게 채근하고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나는 여러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재에 나가 있고 남들이 보는 나가 있고 되고 싶은 나가 있는데, 이거 안에서 내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되고 싶은 나에 초점을 맞추던 나에서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변화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붙어 있어요. 제가 나를 잘 못 돌보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냉장고 앞에 붙어 있거든요. 나를 돌보는 일이 곧 남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잘 돌보는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충만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저 안에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브랜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브랜드 전략을 했어요. 월드비전에서. 뭐 글로벌 브랜드 워킹 그룹도 하면서 월드비전 브랜드 전략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나브랜드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고요. 브랜드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철학, 사명이 사실은 브랜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브랜드라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브랜드 코칭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를 돌보기, 나다움을 찾기, 주체성을 회복하기,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단체나 1대1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단체로 할 때 이렇게 뭐 기간이나 이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또 이렇게 요청이 오면 1대1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는 1대1로 할 때 사용하는 툴도 있고, 그 단체로 사용할 때 하는 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가족 치료를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좀 깊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 코칭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그 덴비 학교라는 곳에서 나브랜드 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멤버들하고 나다움을 찾는 걸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움직임 명상을 사람들이 좀 하고 싶어 해서 온라인에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명상 일기를 쓰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어디 이제 커뮤니티에서 명상 코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참여했던 분이 올렸던 건데, 그래서 명상 코칭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으로 명상을 초청하는 거, 명상의 스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상 자체가 자기를 만나고 현재에 머물고, 그리고 현재에서 현재를 알아차리고 하는 것에 집중을 저는 하는, 그냥 명상은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어렵고 거창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명상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 상담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 교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하를 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족치료 3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1,500가정을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패밀리 프로세스라고 그 국제 학술지 탑저널에 이 가족치료 모델이 이제 실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축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아시아 가족치료학회에 가서 저 포스터 발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분이 이제 아시아 가족치료학회 1대 회장,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거 보십시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더 행복한 게 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사람들이 찍어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여기 가서 왜 이렇게 즐거웠냐면요. 이분이 그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이제 알려져 있는 구루인데, 가족치료 구루인데, 근데 이분이 가족치료 센터를 상하이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때 아시아 가족치료 학회가 상하이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가족치료 센터를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을 이분이 막 설명하면서 보여주던 그 장소에서 제가 이제 옆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나다움과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다른 포맷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좀 다른 포맷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가서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가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익사이팅해서, 교수님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막 이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2023년 아시아 가족치료학회에 가서 이분이 글로벌리, 이분도 거의 한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가족치료 구루들은 한 80 정도 되셨어요. 거의. 그래서 이분도 가족치료 엄청 구루이신 분을 만났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가족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족 상담을 할 때 우리 교수님 이제 모델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할 건데, 전이라고 해서 가족에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랑 어떤 소통의 방식을 썼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어려움이, 전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이 부모한테 받았던 그것이 전이라는 감정, 그 동일하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부모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이의 문제가 이제 핵심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적인 게 이슈가 되게 많아요. 효 중심의 부분이라든지, 뭐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정 안에 문화인데요. 이게 마치 DNA처럼 전수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방식이, 내가 예전에는 엄마의 저런 말하는 방식이 되게 싫었던 내가 어느 순간
그 방식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이런 역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가족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것을 인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게 인지가 되면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로 갑니다. 근데 행동의 변화가 이 모든 행동을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소통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관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증상이 해결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가는, 이거는 제가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로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도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라브랜드 나다움에 대한 코칭, 그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명상 코칭, 그리고 가족 상담, 이 3개의 영역을 제가 코칭과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코치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이번에 버크만 진단을 했는데 네. 코치님하고 저하고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성향이 진짜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거 오늘 딱 들으면서 그 월드비전의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사람이 보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자기계발서 이런 걸 보면, 심리학책을 보면요, 결론은 불안감이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이 과정에서는 없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저 불안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재발할까봐 역호르몬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갱년기 증상이 와가지고 우울이 막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는 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이 감정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이를 먹었는데, 막 노인이 됐는데, 이 노인이 된 분들 중에 고집불통이고, 이게 사람들에게 수용을 하지 않고, 표정이 항상 굳어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때 알았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 얼마 살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얘기세요, 누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랬을 때 내가 이쪽 트랙을 타면요, 어느 순간 그런 고집불통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늙어서 그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명상이랑 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 것들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때 또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빠가 쓰러지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일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러니까 막 아빠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엄청나게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써놓진 않았는데, 걷기를 제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한 게 아니고요, 걷기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그 걷기 명상을 하면서 진짜 많이 해소됐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순서는 백인의 코치입니다. 오늘 새로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아까 전에 여기에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전에 뭐 좋았던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근래에는 가장 좋았던 거는 그래도 대학원을 1등을 찍었다는 게 가장 저는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원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거든요. 야, 너 거기 이제 가서 뭐해? 그 돈으로 그냥 빨리 사업이나 해. 네가 대표야, 학생이야. 막 이런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일하면서 그거 죽도 밥도 안 돼. 막 이런 진짜 많았었는데, 결론은 제가 선택한 게 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면접을 새로 봤으니 거기서도 한번 또 찍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목표도 생기고요. 예, 결론은 다른 사람의 눈이나 말이 아니라 중심은 다 내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온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정말 마무리를 의미 있게, 이 공간도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송년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타터 코칭 잘했다. 이번엔 제 순서네요.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길 잘했다. 사실은 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꾼들, 도우미들 와가지고 지금 일 시켜놓고 내가 지금 마무리도 안 짓고 그러고 왔는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특별히 지금 어떤 코칭이라고도 요즘 이제 그 근황만 좀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살고 있고 요즘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고 이제 한 5년 반 동안에 한 2,500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 편집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남한테 이제 그 전수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열심히 지금 현재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께도 이제 제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코칭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걸 남한테 맡기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 내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적시성, 그 사람들에 맡기면 일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앱 하나 깔고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난 이거 준비되면 할게, 저거 준비되면 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플랜 내라 아시죠? 그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습득시키는 그 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룹의 회장님께서 자기한테 개인 교습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개인 교습은 혼자 그 무슨 재미냐 그래서 사람 좀 모으자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올 줄 알았더니 근 한 28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좀 경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저걸 통해서 유튜브를 하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어딜 가든지 확실한 목적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우리 정말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코치님들의 지금 근황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이거 다 좋은 일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일상을 갖다 기록한다. 다만 나의 기록이 상대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늘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는 삶을 만들려고 애쓰죠. 그럼 늘 그렇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우울한 기분이 있고, 야, 내가 왜 이러나,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혼자 신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항상 나를 자극시키고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내 머릿속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해야 될까? 그래갖고 그게 머릿속에 지금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순서로 하면 가장 독자들이 관심을 확 갖고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그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지금 구상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열심히 하고 있고 세계적인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그 KBS 남자 자격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이후에 유행 갈 때쯤 돼서 세계적인 합창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시니어 합창단으로서는 세계 최고를 만들어 보자. 그 꿈이 드디어 금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세계 합창대회, 거기 우리 시니어 혼성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당연히 작년에 대통령배, 그 대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니어 합창으로서 대상을 받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아마추어 합창단 전체 중에서 대상을 받은 거니까 대단하잖아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또 우리 그리스토키라든지 이런 우리 6.25 때 참전했던 16개국 순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들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계신 베테랑은 별로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현재 이제 합창단하고 이제 협연도 하고 또 그러고 댕기면서 또 프레시몹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창단하고 또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한 것처럼 특히 그 시니어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처럼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그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늘 딱 일어났을 때는 오늘 뭘 해야지 하고 이게 되는 그런 삶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들이 이렇게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일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를 가고 또 저는 또 일상을 또 유튜브로 지금 만드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우리 최혜석 대표 지금 오셨지만 언제 또 인터뷰 또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인터뷰예요. 제가 인터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도대체 매일 하나 둘 이렇게 올리느냐. 근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정말 저 할 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저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산막에서 전부 다 우리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장작 패고 장작 나르고 그거 찍다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찍어서 영상으로 버려라 했으니까 그거 이제 오늘 가서 마무리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 유튜브 만드는 법을 한번 강의 한번 드릴 테니까 다음에 뭐 산막서 하든 산막에서 해서 실습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 유튜브 강의의 그 핵심 그거예요. 바로 2시간 강의 후에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어떤 기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하여튼 잘 왔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최 대표님 말씀 한마디 하시겠어요? 뭐 하는 센터예요? 그냥 네, 우리 모두의 스승입니다. 최석 대표 코치입니다.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여기.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수원 살 때 여기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심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힘들 때 왔는데 우리 이영실 코치님이 되게 환대해 주시고 비슷했어요. 이제 막 별빛 내리는데 이 앞에 되게 좋잖아요. 이 야들을 이렇게 둘이 같이 막 걸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딱 여기 다시 온다는 기대감,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도반님들 또 만난다는 기대감, 이런 생각에 오늘 풀에 일정이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막 멀리 또 뛰어왔어요. 봐서 이제 너무 반갑고 그런 사이입니다. 예, 저는 뭐 여전히 열심히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스피커는 순천대학교의 변황우 교수님입니다. 근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5년 동안 이제 보통 1년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다 쓰고, 근데 이제 11월, 이번에는 5년 마지막 자니까, 각종 결과 보고서를 빨리빨리 교육부에서 내야 되니까, 11월에 모든 걸 돈을 다 써야 돼. 그래서 5억을 다 썼어. 와. 6개월 만에 다 썼어. 6개월도 안 걸리지. 야, 8, 9, 뭐 쓰실 때 어떻게 저희 집이 4개월 만에 다 썼어. 4개월 만에 5억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매주 행사가 있고, 막 2-3개씩 행사가 있고, 그래서 다 썼는데, 지난주에 큰 행사 한 150명 정도 모셔놓고 마지막 종합 성과 발표회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있는 것 중에 로봇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가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행사가 많아. 매 토요일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축사하러 내가 이렇게 환영사 같은 걸 하러 다녀야 돼. 단체 내가 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그래서 10월, 11월이 제일 바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연말쯤 되면은 각종 보고서나 이 결과 보고서를 낼 것들이 쫙 있잖아. 그래서 지금 좀 바쁘다가 조금 그나마 좀 시간이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근황은 이걸로 간단하게. 한 3시간짜리 근황을 제가 좀 압축해서 5억을 말씀드릴게요. 4개월 만에 쓴 걸로. 와. 네. 필요하시면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돈 쓰는 방법 아주 그 노하우 들어도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5억이 생긴 다음에 얘기해. 그러니까 5억을 만드는 방법을 다음에는 가르쳐 거기에 주세요. 저희를 태워주십시오. 맞아요. 돈을 쓸 때. 네. 맞아. 맞아요. 뭔가 프로그램으로. 연락해 주세요. 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거 발표를 사실은 나는 코치를 별로 한 적이 없어서 코칭 분야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내가 이제 관심 갖게 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관심사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요즘에 지역에서 강연을 할 때에 쓰는 나의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액션러닝 형태로 코칭 분야를 주로 하게 되면 하고 요즘에는 이제 지자체가 주역에 있는데 지자체들이 가끔씩 자기 지역의 발전 방안이나 뭐 일자리 정책 이런 걸 나보고 가르쳐달래. 공학하는 사람인데 지자체 발전 방안이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제가 정치인들 많이 아니까 정치 컨설팅도 가끔씩 해요. 근데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고 무진장 공짜로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학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부분하고 그거에 제가 만든 용어가 하나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4차 인성혁명 시대다. 그래서 이거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1월달까지 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연구비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술과 인성이 접목돼서 새로운 용어를 좀 만들려고 논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오늘 발표할 것들은 한 4꼭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 그리고 그걸 논문화하는 그 작업의 내용 꼭지 하나고요. 이제 액션러닝을 포함시키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강연을 했는지 맛배기 잠깐 보여드리고 일자 정책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치 컨설팅 어떻게 했는지 그거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칭 분야로다가는 많이 하지는 않고 주로 지역에서 발제하고 토론이 있을 때 제가 가끔씩 가요. 이제 하면은 강연을 할 때 남들이 막 앞에 사람이 세 사람, 두세 사람이 하잖아. 그럼 내가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면 딱 한마디 합니다. 나훈아 씨가 맨 마지막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면은 BTS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나오면은 심심해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앞에 아니면 뒤만 나왔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멘트를 합니다. 요거는 작년 7월 27일 날 발표를 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인전 중심으로 보는 액션러닝의 띵킹 사례였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가 된 게 96년도에 됐어요. 올해로 29년 차에 돼 있고, 내년쯤 되면 29년이 끝납니다. 그 학위를 받은 게 2005년 정도 됐어요. 사실은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그쪽에 교수로 임명이 됐고, 학위를 좀 늦게 받았어요. 되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받았는데, 진짜 말 못하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받았어요. 서울 순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인곤 교수님 때문에 액션러닝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 나는 공학하는 사람이어서, 뭐, 이런 액션러닝이나 이런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일도 몰랐지.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모르고 있다가 정 교수님 만나서 2009년부터 액션러닝 처음으로 만났고, 그 이후로 15년간 액션러닝, 디자인 띵킹, 비즈니스 모델, 퍼실리테이션 쪽에 관계를 좀 맺고, 지금 어디 가서 조금씩 아는 척을 하는데, 아직도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성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씩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지역에서 보면은 한 5번에서 10번, 보통 연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제도 한 2-3번씩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요. 뭐, 요청만 들어오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인성에 관련돼서 최근에 발제한 게 22년 4월 27일 날 한 번 했었네요.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작년 6월 16일 날 공공협력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공공협력원이 아주 대단한 협력원인데, 사단법인인데, 여기 몇백 분이라 그러더라? 몇백 분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이너서클 같은 형태가 있어서 아무나 멤버로 가입을 안 시켜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소양의식이 있는 분 중에 사회적으로 되게 좀 성공한 사람들만, 소위 말하면 그런 분들만, 뭐 나이가 필요 다 하십시오. 사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만 해가지고 해요. 이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와가지고 순천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번 이 단체에서 지역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 워크숍 같은 걸 했었죠. 두 번째가 순천에서 했는데, 컨퍼런스죠. 세 번째 했는데, 그때 발제가 4명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 대학원장이 한 분 하셨고, 한 번 하버드인가 옥스퍼드 쪽에서 학위를 하신 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서 하다 보니까 순천에 그 정원박람회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한테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 교수님 소문이 이미 중앙에 났으므로. 그래갖고 나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잖아. 잘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때 제목을 뭐로 잡냐면, 순천시 도시발전 전략, 순천과 현재의 고민 및 미래의 비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물도시 순천에서 길을 쳤다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으로 해가지고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4분 발표 중에 내가 제일 인기가 좀 좋았어. 내가 맞아요. 강연을 내가 재밌게 하거든. 맞아. 고수잖아. 먹을 때도 고소한 먹어요. 그 저는 강연할 때 처음에 한 몇만 원어치 정도를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퀴즈 내서 뿌려. 그럼 뭐 분위기가 막 살아. 거의 부흥의 수준이에요. 그거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1등 되면 반가이 이렇게. 그래서 항상 로또를 준비해요. 큰 강연. 그럼 이제 분위기가 막 살아. 1,000원짜리잖아요. 몇 점 주면은 그 사람들 일주일쯤 갖고 있어. 어쨌든 1등 할지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저도 요거 준비하면서 순천이 어떤 도시인지를 처음으로 공부했어요. 순천에 왜 순천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도 도시명도 내가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씩 했죠. 그래서 인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프로필 이 정도는 해요. 제가 장관상을 6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대통령상을 한번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내년에 하나 받을 게 있고, 후년에 하나 받을 게 있어요. 내년에는 표창, 후년에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상이 훈장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훈장을 못 받아봐서 훈장 받을 일이 하나 있어. 올해도 이제 2배수까지 올라갔는데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어. 원래 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2배수 쪽에서 되면서 뭐가 좀 안 됐어. 근데 그걸 내가 후년에 받을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계획을 의해서 이게 그럼 상장도 계획에 의해서 받죠. 아무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받는 거야. 내가 상장 받고 싶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어떻게 받는 거야. 네. 이거 하나씩 네. 상장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6개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상 3번 받았고 중소벤처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고노동부 장관상 다 받은 적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레슨해 주십시오. 맞아요. 이걸로 코칭 학과님 생각 중이에요. 셋이 코칭해 잠깐 수강료가 비싼데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 받는 게 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얘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약간 구설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딱딱한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구어체 형태로 자료를 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워드 형태로 해서 어떤 광고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질문 형태로 주로 이제 그죠? 컨텐츠를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이스 브레이킹. 저 무슨 광고인지. 맞추면은. 무슨 광고인가? 지금 에버랜드. 아닙니다. 쟤는 이 화면이 좀 커야 되는데 저 조그맣게 제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쟤는 무슨 킹콩 같은데. 오른쪽은 고릴라, 왼쪽은 팬다야. 네, 4시고 저거 어떤 광고인데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픽셀 뭐 레고. 이런 거 표현한 것 같아. 픽셀. 픽셀인데 저 픽셀의 의미가 카메라 화소나 맞았어요. 근접을 했는데 얘가 이게 환경 단체에서 환경 단체가 아니라 동물 보호 단체에서 만든 광고예요. 이게 뭐냐면 밑에 숫자가 있잖아. 핵심이 여기 숫자야. 전 세계적으로 팬더가 1,600마리밖에 없대요. 전 시간인 줄 알았어요. 오른쪽은 고릴라가 325마리밖에 없대요. 이건 뭐냐면 동물들이 숫자가 적을수록 픽셀 수가 떨어지니까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동물들이 멸종위기가 이거밖에 없으니 동물들을 좀 보호하십시다라고 하는 동물 보호 포스터예요. 여기 숫자는 픽셀, 그러니까 동물의 숫자, 픽셀 수. 이게 325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 얘는 1600개의 픽셀이 있으니까 해상도가 뛰어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막 뭐 동물을 어떻게 합시다 말로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내가 창의성 강의할 때 이 강의를 항상 그림을 집어넣어요. 내가 어디서 살짝 베껴온 거죠. 내가 찾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건데 쓰레기를 우연치 않게 버렸더니 그 쓰레기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야. 롤라이프를 해가지고 뭐 하루 인생, 뭐 쓰레기 인생 이렇게 피그, 돼지 이런 식으로다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면 그 쓰레기가 나를 이렇게 욕하는 용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용어입니다.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의 또 환경과 관련된 건데 위에 조그만 글자가 뭐가 써 있어요. 이게 뭐죠? 비닐이야. 비닐이잖아.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아이스버거인지 보잖아. 빙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비닐이야. 이 지구상에 바다로 흘러들이는 비닐이 일조에 10억 그 파운드로 써 있을 거예요. 1파운드가 1,400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몇백조 정도가 이게 1년에 좀 흘러 들어가는 거야, 바닷가 속으로. 그러나 그것은 빙삭의 일각에 불과할 거다.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쓰레기가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정도만. 요거는 되게 재미난 건데, 이것도 광고인데, 요게 핵심이 요거예요, 요게. 이 스타빌루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형광펜이야. 근데 이게 이제 형광펜인데 왜 형광펜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 쭉 보면 이 사람이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여자가 나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닭을 착륙하게 되는데, 당시에 나사가 그 아폴로 11호가 결국 달에 착륙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중에 한 명이래요, 이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이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야. 근데 형광펜이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지라는 것을 관심 갖게 됐다. 그래서 이 형광펜은 숨어 있는 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 광고입니다.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도 열 몇 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놓고서 가끔씩 이렇게 광고를 쓰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해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하면서 퀴즈를 하는 거야, 이렇게. 퀴즈를 이렇게 내주면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끔씩 써먹습니다.
제가 뭐 좋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얘기를 하면, 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고요. 쭉 얘기하다가, 이제 인성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성지능교육법을 2014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로 한국교육개발원 KDI에서 인성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감성, 자기인식과 자기 관련 능력,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고, 우리가 그 인성이 보통 도덕심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감성, 도덕성, 사회성이 다 묶여져 있죠. 근데 예컨대 그러면, 창의성 이런 것들, 지적 능력은 어디 들어갔냐. 이제 원래 지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제 사람의 능력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것은 지성도 사람의 인성의 한 범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걸 꼭 지적 능력을 인성과 분리시킬 필요가 없겠다. 사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거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지성으로 정의를 했고, 요 꼭지를 인성이라는 것으로 내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을 주로 얘기를 내가 항상 하는데, 자이가이스트라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ESG, 탄소중립, 숫자 산업혁명 시대, 또 뭐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빈곤 해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남북 통일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북 통일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있어서 뭐 인구 소멸 이런 것들, ESG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풀다가,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가 얘기합니다. 요게 핵심이니까 요거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인더스트리 4.0이라 해서 이 산업혁명 시대를 1차, 2차, 3차 하게 되면, 이제 휴머니티 1.0부터 4.0 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인성의 혁명 시대는 첫 번째는 중세 시대를 나는 보고, 신중심의 중세 시대까지를 1차 산업혁명, 인성혁명 시대라고 하면,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의 이성과 문화의 시대, 즉,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 시대의 휴머니티 2.0을 받고, 그 다음에 3.0은 이데올로기 시대, 예컨대 전쟁,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가치와 개인의 가치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셈새로 받고, 지금의 시대가 4차 인성 시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내가 나름대로 막 정해갖고 이걸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쓰진 않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논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점부터 4.0까지 해가지고, 이걸 내가 정의한, 휴머니티 4.0은 내가 정의한. 이거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책 아니, 나올 것 같은데. 책은 아니고 논문만 그냥 쓸 겁니다. 왜요? 그래서- 논문 가지고 책 안 나오세요? 아이씨, 책까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하는 4차 인성혁명 시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코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퀴즈가 있는데, 시작했으니까, 재밌으니까. 요거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1988, 그 다음에 안전벨트인데.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광고이긴 한데, 이게 무슨 선착한 겁니다. 요 1988은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야. 안전벨트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죽음의 시간은 언제가 가려져 있죠.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순간에 당신의 죽음의 시간은 결정될 겁니다. 라는 뜻이야. 우와. 삼추타죠.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맥스라고 하는 멕시코의 회사가 만든 시멘트인데, 시멘트를 붙자마자 이거 굳어버려. 와우. 이렇게 빨리 응고된다는 시멘트에 대해서 만든 광고예요. 요거는 무슨 광고냐면, 얘 왼쪽에는 히틀러죠. 오른쪽은 채플린이야. 두 사람의 차이는 모자가 썼고 안 썼고. 즉, 이게 모자 회사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모자 회사에서 모자 하나가 그만큼 사람을 다르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모자 광고예요. 이거는 악셀하고 브레이크. 두 개가 바뀌었죠. 네. 악셀과 브레이크가 바뀌었어. 술 먹으면 두 개가 바꿔 보인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광고예요. 근데 저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하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시간을. 2시간 뭐 강연 다르면 이런 거 집어넣어야지 2시간 하지 뭐. 계속 2시간 말을 풀을 수 없죠. 뭐 기술 얘기하고 뭐 하다가 산업혁명 시대의 잠재적 위험,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 갖고 하는 뭐 저기죠. 그 WF 세계경제 포럼에서 하고 있는 각종 그 리스크 관련된 보고서들 좀 얘기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쭉 합니다. 이게 핵심을 하는 게 WF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인성을 이제 1위는 똑같았어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게 아예 바뀌었어요. 2015년하고 20년에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키워드를 잡고
문제 해결 능력하고 창의성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써먹은 거예요. 이걸 써먹고 뭐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요거 저기 그 최코치님 해주신 거 최코치님 해주는 요것도 참 재미난 겁니다. 관점부터 시작해서 효과까지 코칭의 요 세 개 있잖아. 우리가 했던 거 옛날에. 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요것도 잠깐 집어넣고요. 이런 코칭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코칭 얘기할 때는 항상 요새 하와이 카와이 섬의 신약제 에미워너 얘기를 꼭 빼먹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알죠? 여기. 두잉하고 뭐 비잉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액션론까지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는 코칭에 대한 얘기를 수업에 설명할 때 또는 문제 해결 능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왜 필요한지,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강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공공협력원에서 했던 작년 6월 16일에 했던 인물의 순천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요것으로 제가 발제를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했어요. 순천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천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앞에 집어넣은 게 인성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 순천하면 나도 이 순천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북한에도 순천이 있어요. 북한 순천은 내천을 써요. 근데 순천은 하늘천을 써. 우리나라에서 하늘천을 도시가 딱 순천밖에 없어요. 다 내천 써. 홍천, 무슨 천은 좀 뭐라서 내천이야. 순천만 하늘천을 써. 우리나라 지명 중에 하늘천을 쓰는 동네가 천안에 앞자를 쓰는 천안인데 천안은 앞자를 쓰잖아요. 근데 순천만 뒤에 내천을 안 쓰고 하늘천을 써요. 유일한 도시가. 그래서 북한의 순천은 내천자를 써요. 앞에 숫자는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순천이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지명이 뭐 고려시대 왕건이 이제 하산 지명인데 쉽게 말하면 순천내를 보고 반란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하늘에 순응해라라고 해서 순자가 순종할 때 그 순화 있잖아요. 그 하늘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반역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로 순천을 이 지명을 줬어. 왜냐하면 옛날에 그 후백제 시절에 그쪽에 순천 사람이 왕건을 도와갖고 결국은 고려를 탄생시켰는데 이 새끼가 나중에 또 반란이 일으킬지 모르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순천 하늘에 순응을 해야지 너는 망하지 않고 역천하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순천을 집어넣으면서 그걸 동네 이름을 순천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순천이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천 얼굴 자랑하지 마라. 너 알죠? 여수에서 몰라요? 네. 여수에서 돈 자랑하자,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자,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거기가 옛날 유배지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물 자랑하지 마는 게 얼굴보다는 그 지적인 게 그 순고가 순천고 출신이 지금 이제 평정이 돼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법조를 지금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에 탑 2, 3위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외고라든지 뭐 이런 과고라든지 이런 쪽애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옛날부터 보면 순고 출신들이 되게 유명했죠. 신창원 유병. 이게 신청원이가 순천에 잡혔어. 잡혔다고. 신창원이가 빈친구만 되나? 순천에 잡혔어요. 언제 잡혔냐면은 내가 96년도 교수가 되는데 그때 신창원이가 2000년도가 잡혔나 그랬어요. 우리 집 아파트 옆동에 잡혔어. 근데 어떻게 잡혔냐면 그 남자애가 그때 무슨 뭐더라? 그 비디오 수리기사인가 하는 애가 신창원이가 비디오가 망가지니까 기사를 불러갖고 수리를 맡겼어. 근데 그 눈썰미가 좋은 거야. 딱 봤더니 신창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포위해갖고 잡았지. 근데 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고 너 꿈이 뭐였대? 지가 경찰 되는 거라 해가지고 걔 경찰 됐었어요. 그러다 1년 만이나 그만뒀다나 막 그랬을 거야. 잘 안 맞는, 적성이 안 맞는다고. 신고했던 애가. 유병원 씨는 이제 알죠? 구원파. 네. 세월호 구원파에 있던 유병원 씨가 순천에서 죽었어요. 순천 하면은 저기 무진기행의 김승옥 씨, 뭐 오세암 장재봉 씨 책도 있고 쭉 있는데 순천 이런 관광지만 주로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하면 또 순창으로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맞아요. 아이고 뭐 고추장 많이 나오냐 그래 이런. 맞아요. 저도 한참 헷갈렸어요. 그래도 춘천도 그래요.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옛날에 진짜 내가 20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순창이면 순창이야? 네,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나보고, 이게 옛날에 있잖아. 그 순대가 순천 됐더니, 어머, 순천에 갈대가 유명하죠. 내가. 순천은 갈대가 아니라 올 때도 유명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그때도 순천만 올 때. 순천만, 갈대가 아니라 올 때. 순천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순천이 인구수로 따지면은, 몇이더라?
70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고양시 쪽 되고, 시군구 226개 중에서 순천이 70이 정도 됩니다. 28만 가까이 되고요. 이건 이제 소도시와 중소도시의 고민들을 쭉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순천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막 별 얘기를 다 썼습니다. 이게 내가 정치인들 공약으로 만들어줬던 내용들이에요. 내 공약이 한 수백 개가 있어. 그 나한테 공약 달라고 줄 받으려고 줄 서는 애들은 많아, 정치인들. 내가, 십몇 년을 내가 자료를 갖고 있고 만들었던 자료를 해서 되게 뭐 분야도 정치 분야 같으면은 8개 분야로 해가지고 뭐 브랜드도 8위로 해가지고 8개 공약 뭐 해가지고 브랜드 네이밍까지 해줬어요. 747을 옛날에 이명박이 747을 이후로 숫자를 브랜드로 하는 건 나밖에 없었어. 그때 8위로 공약해가지고 8개 분야에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떨어졌어, 이게. 내가 하면 떨어져. 이번에 도와주시면 아픈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술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너무 이게 길어서. 그래가지고 좀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이 어떤 교육도시가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도 좀 얘기해주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11월 1일 날, 광양시에서도 해달라 해서 일자리 해가지고 이번에도 광양시도 비슷하게 좀 엮어줬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맨날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꿨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래서 바꿨고, 근데 중소도시는 비슷비슷해서, 그 다음에 핵심적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제 4차 산업인치대에서 이제 요구되는 일자리, 사라진 일자리, 일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의 특성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이 재미난 얘기는, 우리 김이죠, 김. 왜 김인 줄 알아요? 먹는 김? 이게, 여기 보면은, 김여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광양에서 처음으로 김 재배를 한 거야. 당시에 병조호란 시대 때 인조 임금이 피난을 갔는데, 때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피난 갈 거 아니에요, 병조호한테. 피난 갔는데, 광양에 있는 김역이라는 이 김을 상신을 했어, 식사로. 맛있거든, 김이. 그랬더니 이제 그 인조 대왕이 이게 이름이 없었던 거야, 그때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광양이라는 지역에서 특산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온 놈이 뭐 김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놈의 성을 따서 이걸 김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김이 된 거예요. 진짜 너무. 그게 김이 된 거예요. 근데 김이 완도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옛날에 왜냐면 광양 그쪽은 지금 광양제철 수술을 해가지고 공업단지가 돼가지고 김이 별로 안 나와. 근데 완도는 거기는 청정지역이니까 지금 다 그쪽으로 넘어갔죠. 근데 원래 김의 용어는 그 광양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있고, 거기다 또 김호천이라는 분은 이제 매실, 지난번에 그 홍쌍리 여사를 해가지고 매화 가잖아. 그 산, 그 매화마을. 그 마을이 그 김쌍리 여사의 시아버님이 김호천 씨래요. 그래서 광양에 처음으로 매화 대단지로 매화를 재배시킨 분이래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으로. 그 두 분이 그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그 이외에도 뭐 도성국사도 나오고 옥룡사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여기는 또 성을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했더니 자기네는 없다고 그러면서. 도시마다 저렇게. 성질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뭐, 이 광양 그 홈페이지에 나와요. 광양 사람은 고춧가루 서말을 먹고 뻘 심리를 걷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속담에, 거기 동네 속담이. 그런 얘기 나오고요. 광양의 대신 춘천보다 인구가 적어서 109위 정도 됩니다. 15만 정도 인구 되고요. 광양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이 좀 쏘물려고 했는데, 청년 일자리 때문에 좀 조심히 나고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쭉 하고, 광양시 주요 산업 철강 뭐 이치선 제가 쭉 얘기해주고, 앞으로 일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건 이제 내가 용어를 좀 만든 용어도 좀 있습니다. 정책 진화성, 사회성, 균형성, 적응성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산업도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 산업, 이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생기려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산업이 연결되고 고용과 일자리를 연결되는 뭐 이런 거 쭉 돼 있습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 놓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놓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 친구가 우리 국회에 나왔던 내가 도와줬던 친구인데 떨어졌어. 근데 어쨌든 고대 나온 친구인데 나보다 한 4년 후배예요. 변호사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내가 만든 용어로 했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르려면 정책과 기획과 홍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용어 중에 1321 스포츠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1인칭 단수인 후보자가
3인칭, 다시 말하면 유권자로 하여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2인칭 상대편을 이기고 본인이 당선이 될까 하는 이런 용어로 해가 내가 만들어 놨어. 이 용어는 내가 만든 용어지.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 했을 때 뭐 어떤 왜 이 친구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뭐 자질적 문제, 캠프의 전략 문제, 홍보 문제, 비율로 좀 퍼센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놔가지고 설명도 했었죠. 그 지역의 경쟁자들을 다 분석하고 저렇게 이제 일정에 맞춰서 뭘 해야 준비되는지 설명을 좀 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뭐, 계획, 실행,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학인데도 이걸 가능한 이유는 15년 동안 내가 이거 정치에서 이걸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다 정도로 했어요. 조직도 어떻게 공유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죠. 요즘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코칭도 코칭이지만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걸 많이 했죠. 15년 정도. 그 코칭 분야가 좀 다르죠. 이런 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BC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변코치, BC. AD도 뭐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BC 카드인데. BC 카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코치님들의 그 코치 기법, 그리고 지금 현재 관심사, 그리고 병 교수님의 또 아주 재미있는 그 강의를 듣고 모두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간 거죠. 상당히 긴 내용이었지만 코치를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코칭을 지금 하고 계신 분, 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하신 모든 분들이 막강한 코치님들입니다. 멘탈 코칭, 나다움 코칭, 가정 행복 코칭, 뭐 등등 말이죠. 많은 자문 구하시기 바라며 군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비는 총 98,000원이었습니다. 6명 16,000원씩 냈으니까 나머지 2,000원은 호스트인 이영실 박사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알림 설정. 군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